최영숙 교수님의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에요.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 되게 얇아요. 책이 뭐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A4 용지 반장 정도의 그 펼쳐놔도 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은 절대 가볍지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러니까 45살까지 살았는데 느끼는 점은 뭐냐면 사람 사는 게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아마 40살 넘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사실 20대를 되게 편협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그 정답만을 쫓아서 갔었는데 나중에 미래에 이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차 안에서 이제 거의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워커홀릭이었었죠. 그리고 좀 많은 돈을 이렇게 저축해서 모았고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들도 다 날렸어요. 주식하고 저희 위에 날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했고요. 이제 와이프가 용인한 거죠.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거의 워커홀릭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자산을 만들었죠. 한번 이렇게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한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세상에 유행은 없고, 쉬운 건 없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생각과 습관이 모든 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생각과 습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루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매번 어떤 걸 반복하는지. 아침마다 반복하는 것들, 뭐 매주 반복하는 것들, 매달 반복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 이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로그 보시면 지금 370만 명 정도가 누적 방문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밴드는 거의 다 죽어가지만 1만 명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도 거의 한 7년 동안 유지를 했죠. 제가 거의 글을 하나하나 두 개 정도씩 매일 쓰고 있는데 그 연습한 글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재미가 느껴지잖아요. 만약 밴드가 없었으면 그렇게 계속 기사를 보고 매일 아침마다 이걸 정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모든 결과에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과정 중에 어떤 걸 밟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독서 모임도 과정이죠. 이 독서 모임이 시간이 지나서 꾸준하게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기록을 남겨야지 실제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메모 기록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억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좋지 못한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메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누적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뭐 생각이 그렇게 뚜렷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정도 메모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글을 잘 쓴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틴처럼 하는 것들이 이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뭐 가계부도 괜찮고요. 아니면 책을 요약해서 타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쓸 데가 없으시면 저희 밴드에 쓰세요. 예. 쓰시면서 단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 중에 맨 첫 번째, 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행복. 이게 되게 공감되고 사실 이렇게 들으면 울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사실 그게 첫 번째로 깨지게 된 계기가 모았던 돈을 잃었을 때예요. 맞아. 그러니까 행복은 없었어요. 봤을 때. 근데 어 돈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하나 그래도 나에게 남겨졌는 게 있어요. 경험이죠.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험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래 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행복해야지 미래도 행복할 수 있고요. 어, 미래만을 바라봤을 경우엔 과거 미래가 됐을 때도 역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되고요. 어, 책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네. 그 행위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요. 어,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뭘 했냐면 밤 11시 반에 설거지를 열심히 했어요. 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이프가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방해받지 않는 독서를 할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어, 내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행복하다는 부분을 지금 순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계부문을 상상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 지출을 3분의 1을 줄였을 때 되게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적게 살면서도 행복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재능을 키우지 않으면 돈을 모으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불행해질 거기 때문에 불행해지면은 이제 욱하는 그 지출이 발생하죠. 그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밤새워서 어떤 과제를 하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미래 행복이 없다는 부분을 보고 좌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도 생각이 변치 않습니다. 그런 거로 결론은 백세 수락자의 행복론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다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현재가 너무 행복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에 현재 이 행복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행복한 것들이 선행이 되면 미래에도 역시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